앉으셔서 인사 말씀부터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거래 연출을 맡은 이정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호, 송재호 역할 맡은 김동희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호 역할 맡은 유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래에서 사소한 역할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가 많은 시간을 잡지 않겠고요. 한 질문 정도만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저도 같은 청년 카테고리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세대 입장에서 뭔가 청년들의 애환이랄까요, 뭔가 쓸쓸함도 느껴지고 먹먹한 같은 감정들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이게 또 웹툰 원작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처음 이 작품을 접하셨을 때 어떤 점에 매료되어서 이 작품을 어떻게 연출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는지, 그런 점들을 함께 이제 작품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라는 작품을 이제 처음에 그 원작을 접했을 때,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원작 접했을 때는 웹툰이 이제 10화까지도 안 나온 굉장히 짧은 초반화만 있는 웹툰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초반부의 후킹이 이제 친구를 납치한다라는 이 짧은 한 줄이 되게 강렬했었어요. 그래서 강렬하고 끌려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근데 과연 이거를 주인공들에서 어떤 인물들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후킹이 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떤 인물들로 만들어서 친구를 납치하는 이 납치범들의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처음에 용기를 그래도 조금 낼 수 있었던 것은 극중 1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우리 같은 새끼들은 10년 동안 일해도 5억 절대 못 모아, 이 대사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대사를 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인물들이라면 친구를 납치하는 납치범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로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고민의 결실이 확실히 드러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 바로 관객분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에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잘 봤고요. 보면서 이게 요즘 막 도박이라든지 마약 이런 것들이 심각해져서 요즘 학교에서도 그런 예방 교육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구나 하면서 이런 주제로 나와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 토토 정도는 아니어도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경험을 해서 약간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없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다. 나의 경험, 저의 경험부터. 저는 뭔가 그러니까 운이 좀 많이 안 따르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뭐 큰 돈을 뭐 잃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캡슐 뽑기에서 뭐 안에 아이템 뭐 들어가는 것들, 단 한 번도 이제 당첨이 돼본 적이 없어서, 뭐 비슷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가 주식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권유로 이렇게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제 기준에서 많은 돈을 잃고, 역시 그런 주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200만 원을 넣으면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도박 아닌 도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현재 제 코인이 마이너스 86%입니다. 예, 뭐 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10년 뒤에 이제 다시 열어볼 거라서 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질문이 신선하네요.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주식을 해요. 저는 근데 뭐 저도 많은 돈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조금 넣어서 조금 근데 아직 빼본 적이 없어요. 사실 빼는 법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넣어놓고 미국 쪽은 좀 괜찮은데 한국 쪽이 지금 굉장히 수익이만큼 안 좋아가지고 안 들어간 지 좀 오래됐어요. 네. 질문이 정말 예리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확실히 이 극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리얼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게 실제 경험에서 정말 우러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 혹시 비슷한 경험 혹시 그런 것들이 각본에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좀 스포츠 이런 이제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네, 주인공과 같은.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혹시 지목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다른 거 아니고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유수빈 배우분이 갇혀 계실 때 책장에 보면 이제 언싱킹이라는 책이랑 생명윤리학이라는 책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윤리학이랑 어쨌든 생명에 관련된 이 책인데 혹시 그게 의도하고 그것을 이제 넣어놓고 이렇게 촬영을 비추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건지. 네. 연출팀이랑 이제 미술팀, 소품팀이랑 같이 제가 이제 의대 설정인 걸로 해서 학년에 맞는 이제 책들 리스트를 쭉 추렸었고 이제 그 책들 중에 어떤 책으로 할지 해서 완전히 뭐 보신 것들은 다 의도된 책들이긴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원래 서두에 뭔가 공지를 드렸었는데 까먹은 게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오신 분들께는 이 웨이브 쪽에서 마련한 굿즈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 굿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대신에 중도에 나가시면은 조금 어렵다. 끝까지 계셔야 받을 수 있다. 네,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혹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소호 배우님께서 혹시 질문 가능하실까요? 저쪽 손 들고 계신 여성분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검은색 옷 입으신 네네네 맞습니다.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미언 쌤 때부터 팬이에요. 일단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 이 작품을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껴서 취향을 결정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차례차례 말씀해 네.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주제가 좀 많이 제가 이 작품을 하게 결정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감독님을 찾아봤고 작품을 바로 봤고요. 근데 뭔가 상상을 제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시나리오와 감독님의 어떤 색깔이 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되게 좀 흥미로운 작품이 탄생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 좀 내가 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역할, 이런 분위기를 가진 작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네. 저는 감독님의 나다웃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이유가 감독님이 연출 스타일이 배우들의 진짜 정말 세밀한 감정선을 되게 잘 이끌어내주세요. 현장에서도 그러시고 그런 감독님의 작품을 보고 이제 궁금해하고 있다가 회사를 통해서 이제 미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감독님을 만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처음부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같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미팅이었는데 확정이 아니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캐스팅된 배우들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승호 형도 있었고 수빈이 형도 있었고 주영 누나도 있었고 제가 다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이라 이거는 대본도 너무 재밌고 감독님도 너무 좋은데 배우들까지 너무 좋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어서 저는
있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 작가들도 와 계신데 일단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요.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또 민우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도 제안받고 사실 이정곤 감독님 작품이라고 해서 미팅을 갔었는데요. 감독님은 사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출신이시고 제가 전작으로 예전에 찍었었던 야구소녀라는 작품 찍었던 최현태 감독님이랑도 친하시고 이래서 감독님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다웃이라는 작품 통해서 봤었고 그래서 궁금하다 해서 감독님을 뵈러 갔는데 저도 동이랑 비슷하게 그냥 첫 만남에서부터 너무 좋았고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순수한 생각이 생겨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 출연이라고 해서 가볍게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찍으면 되겠다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3회까지 보셨겠지만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저희 현장에서는 특별히 많이 출연해서 특별 출연인가 보다 이러면서 농담하면서 찍고 그랬는데 너무 즐거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하나 다시 드리려면은 제가 전달을 잘못 받아가지고 질문을 하신 관객분들께만 굿즈가 나간다고 제가 잘못된 거래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 감독님께서 그러면은 이 배우분들의 그 당시에 그 기분을 들으셨는데, 아까 동희 배우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느낌도 받으셨다고 했고, 혹시 감독님이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 배우님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런 것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준성이 승호 배우는 만나러 가는 길에 제 친구가 그런 채팅방에 나 유승호 만나러 간다? 라고 저도 오늘 문자 보내러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사실 너무 편하게 대해줬어요. 사실 그때 이제 미팅뿐만이 아니라 사실 촬영 기간 내내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어제 밤까지만 해도 사실 처음 만남부터 어제까지 오늘까지 사실 승호 씨가 되게 많이 저희를 다 편하게 대해주고 다 뭔가 너무 그런 느낌이 사실 이 작품에서 만약에 보실 때 이제 뭔가 얘네들이 정말 친구 같고 뭔가 좀 편해 보이고 약간 그런 게 느껴졌다면 아마 승호 씨가 해준 그런 노력 덕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동희 배우는 처음에 이제 보고 이제 가볍게 그냥 대사를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쳐봤는데 이거다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동희 배우랑 제이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과연 제이호를 누가 해도 조금은 믿겠지만 뭔가 그 미운 거 안에 어떤 것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동희 배우가 몇 대사를 딱 치는데 됐다,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수빈 배우는 사실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사이인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리고 수빈 배우는 고등학생 때 알게 된 사이인데 그 이후로 사실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수빈 배우가 제가 연극 영화 가고 싶다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작품 속에서 수빈 배우를 보는데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수빈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어떤 수빈 배우가 아까 말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거의 귀재 같은 느낌이었고, 민우는 저희 작품에서 사실 제 생각에는 약간 히든카드고 조커 같은 역할이길 바랬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수빈 배우가 생각나서 이제 부탁을 드렸었고, 이주영 배우는 사실 수환이도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너무 뻔하게 나는 정의로워, 나는 이거 나는 이런 거 못 참아, 불의를 못 참아 이런 캐릭터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안에 이제 어떤 자기만의 두려움도 있고 분명히 무서움도 있을 거라는 캐릭터였는데 그 안에서 또 자기만의 강단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런 배우를 생각하다가 사실 이주영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간
뭔가 작지만 단단한 그 느낌이 수환 역할에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 출연으로. 감독님께서 너무 캐릭터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3화까지밖에 안 봤는데 뭔가 향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가 조금은 뭔가 상상이 갈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동희 배우님께서 혹시 한 분 지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 위에 거기 계시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거래 잘 봤고요. 오늘 2화씩 공개된다고 하는데 매주 금요일 되게 기다려지고요. 일단은 배우 유승호님의 일단은 그 변화가 되게 색달랐고 그 변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변화된 모습이 일단은 되게 뭐랄까 많이 그러니까 관객이 봤을 때도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그 역할을 맡은 그 준성의 헤어가 아무래도 시선이 많이 지금 유독 많이 갔는데요. 감독님이라든지 배우님께서 그 어떠한 계기로 이런 짧은 헤어를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님의 작품의 남자 주인공은 무조건 머리가 삭발. 왜냐면 전 작품 나다운도 이건 저희가 농담을 한 얘기고요. 사실 원래 좀 더 길었어요. 원래 저녁 후에 일어난 일이라 저녁할 때 머리를 좀 더 길러서 나오는데 저의 경험상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전역할 때 가끔 이제 고참들이 이제는 진짜 나가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밀고 삭발을 하고 나가는 고참들을 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런 행동이 준성이의 어떤 캐릭터에 좀 잘 맞아드는 거예요. 왜냐면 준성이도 그렇게 도박빚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좀 순서가 좀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표현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머리가 군대를 갓 전역한 준성의 머리가 준성이를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헤어 스타일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수빈 배우님께서 혹시 선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드라마 너무 잘 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감독님께서 3화까지 중에 보면서 이 부분은 정말 배우분들이 표현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배우분들께는 이제 오늘 보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시시각각 감정이 변하더라고요. 감정선이 혼란스러웠다가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가 또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조금 특별히 더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연기 포인트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아마 뭐 보는 사람마다 다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오늘 보신 것까지 중에는 3부 엔딩 시퀀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뭐 누가 잘했다라기보다는 그 3부 엔딩 시퀀스에서 이제 이 4명의 배우가 다들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할 일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편집 과정에서 사실 찍으면서는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수환이 쪽과 이 방, 그러니까 화장실과 방을 이렇게 따로따로 찍다 보니까 이게 찍으면서는 제대로 이게 감이 안 왔거든요. 이제 수환이의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찍을 수는 없어서 했는데 편집하면서 요 스포엔티 시퀀스는 그래도 조금 의도한 바가 어느 정도는 담기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수빈 배우한테 야 수빈아 너가 찢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랑 그리고 뭐 이제 재호와 준성이가 처음으로 이제 민호를 이제 주장 뭐 이런 이제 얘기를 꺼내는 씬이 찍으면서 사실 이제 동희 배우랑 승호 배우랑 너무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그 씬이 그래도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 약간 마음이 갔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 변화나 이런 것들 후반으로 가면 더 심해졌고요. 아니, 더 이렇게 많아졌다, 더 다양해졌다 말을 잘듣는데 사실 이게 많은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찍으면서도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배우님이랑 진짜 얘기를 많이 했고 드라마 내에서도 계속 몰라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가장 지금 재호와 준성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금 방금 해봤어요. 왜냐면 실제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거든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도 몰랐고 내 친구가 친구를 죽이자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서웠고 그냥 그때 그냥 느끼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형이랑 반대로 재우는 명확하잖아요. 사실 돈을 받는다, 친구를 죽여서라도 돈을 받는다. 그러면 왜 그 돈에 집착을 하게 됐으면 왜 대학교에 집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그거를 공감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재유라면 그런 생각하면서 드라마 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당연히 감정선을 따라가는 거는 두 이제 배우들, 새 배우들이 너무 잘해줘서 거기 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에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건 재효에게도 감정이입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준성이가 힘들고 민우는 불쌍하고 재효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면서 그런 것들을 관객 시청자분들이 몰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변화에 있어서 고민은 사실 민우 캐릭터가 이런 계속 변수를 주고 거짓말도 하고 아닌 척하다가 막 배신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예측이 안 돼야 좀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 갭 차이를 폭을 좀 넓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독님이 옆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디렉팅을 많이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드라마이고 그 사이에서 제 역할이 뭘까를 저랑 감독님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아까 감독님께서 캐릭터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지만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 친구도 수환도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좀 수환조차도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좀 비슷하게 감독님이 캐릭터를 그리시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캐릭터가 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잘 감이 안 오는 관객들에게 그런 물음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함께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주영 배우님께서 네, 뒤쪽으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지만 맨 뒤에 손 드신 분 계시거든요. 네. 예. 오늘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 웨이브 꼭 구독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틀을 그
화가 시작할 때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 거래라는 드라마는 그 매 화가 끝날 때마다 주제나 타이틀을 보여주는 구성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구성을 그 의도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배우님들이 되게 비닐봉지를 계속 그 쓰고 있거나 그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드라마를 찍으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나 힘들었던 점 있으면 말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소제목은 오늘 작가님이 와 계시는데 홍정성 작가님께서 사실 이제 처음 대본이 나올 때부터 항상 이제 그 에피소드가 끝나는 부분에 이제 소제목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뭐 편집 과정에서 바뀐 소제목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간 소제목도 있는데 그런 것들 사실 그래서 원래 위치가 이제 뒤에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진 않았었고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다 보고 나서 어떤 제목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점에는 어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2부를 보면은 이제 앞에서 호구라는 이야기로 이제 에피소드 형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준성이의 얼굴에서 호구가 바뀐다라는 것은 이제 대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각 화에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 약간 어쩌면 굉장히 큰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이 되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작품하면서도 도움이 됐고 그리고 작품을 다 만들고 나니 이제 이 소제목들이 뭔가 그 한 단어로 뭔가 작품 한 화 한 화를 뭔가 정리해주는 마침표의 느낌이 있어서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았고 이게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는 이제 2시간 뒤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수빈 배우의 비닐봉투였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굉장히 소품팀과 연출팀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개의 비닐봉투와 사이즈별로 다 준비를 하고 두께도 다 여러 개를 준비해서 이제 연출팀들이 이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과연 이걸 쓰고 우리가 숨을 얼마만큼 쉴 수 있고 이제 대사를 얼마만큼 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막상 이제 슛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 그 수빈 배우의 민우 역할 같은 경우에는 격양되어 있거나 호흡이 막 거칠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저희의 테스트와는 완전히 반대로 훨씬 더 이 호흡이 잘 안 됐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심지어 팔다리도 묶여 있어가지고 근데 옆에서 이제 덩달아서 동희 배우, 주연 배우 또 승호 배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챙겨준다고 또 같이 덩달아 고생을 했고 그리고 뭐 저희 작품의 이제 이후에 이제 8부까지도 사실 액션이라고 할 수 없는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소위 말하면 막싸움이죠. 막싸움의 액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 찍을 때 여기 4명의 배우분들이 또 굉장히 다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5, 6부에 가면 이제 굉장히 큰 대장소가 한번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또 막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다들 고생하고 막 팔다리에 멍이 막 다 들고 막 이럴 정도로 고생을 해서 뭔가 그 합이 맞춰진 액션이라기보다는 다들 뭔가 이 범죄 이 아마추어 납치범들, 아마추어 인질범, 아마추어 경찰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또 그런 것들도 제일 뭔가 기억에 남기도 하고 약간 양가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답변이 뭔가 정말 뒤의 에피소드를 또 더 궁금하게 하는 영업까지 같이 이렇게 능숙하게 하신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아쉽지만 이 자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인사 말씀과 각각 뭐 많이 봐달라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드라마 거래 2시간 뒤에 오픈인데 오픈 2시간 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만약에 오늘 좀 보시고 즐거웠거나 재밌으셨으면 꼭 지금 당장 그룹 채팅방이나 SNS에 재밌다고 한마디씩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뒤에는 또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사실 제가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포커싱을 맞췄던 부분도 이 3명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궁금하신 거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좀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4부 부탁도 같이 한번 재밌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금요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GV까지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드라마가 이제 공개가 계속 됨으로써 각각의 인물들의 변화도 있고 엄청난 사건들도 있고 반전도 있거든요. 끝까지 오늘 3화 보셨으니까 4화도 궁금하니까 봐야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쭉쭉쭉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저희 드라마는 웨이브 구독해 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참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앞으로 남은 화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모두 쿨거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드라마를 찍고 이렇게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GV를 한다는 것이 저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부산국제영화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말 2시간 후에 공개될 텐데 궁금합니다. 반응이 어떨지. 작년에 북제 온 약한 영웅이 엄청 잘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 약간 압력을 넣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모쪼록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렇게 드린 건데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